분명한 거는 작년까지도 월마트가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매출 1위였습니다. 이익도 네. 수십조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네. 근데 아마존이 작년 매출 기준이면은 월마트하고 거의 붙었다고 봐요. 이제 네. 똑같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마지막 마감하고 나면 정확히 끝나고 나면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월마트 730조, 730조. 아마존 650조, 80조 차이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진짜. 100조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그 1위 월마트가 2위 기업인데.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네. 월마트가 온라인도 많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미국 전체 온라인 시장 중에서 2등이 월마트거든요. 1등이 아마존이 뭐 한 38%면 그렇죠. 2등이 한 6%, 7%대지만 월마트가 2등일 정도로 월마트가 그 온라인도 많이 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참고로 제가 네. 하나만 약간 이거는 이제 우려 겸 당부 겸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쿠팡이 물론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쿠팡이 들어온 키바 시스템 물론 뭐 아마존이 수출은 안 하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에서 들어왔지만 그 키바 시스템 같은 AGV라고 그러죠. 네.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베이커리라고 불리는 그 뭐 진공 청소기 같은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선반을 들어 올리는 시스템이 네. 지금 쿠팡 대구센터나 인천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설비 자체의 효율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 800km를 들 수가 있고 뭐 초당 몇 미터 움직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ACS라고 불리는 AGV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국내 키바 시스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실패를 많이 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물리적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즉 피킹하는 사람과 패킹하는 사람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혹은 또 동선을 수시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도 내부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계속 고도화해서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봐가면서 쿠팡의 물동량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준다 그러면은 자동화도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뭐예요 쿠팡의 이제 핵심 그쪽도 그렇고 갑자기 전기차가 생각나네요. 전기차 지금 일본도 지금 중국 거 엄청 도입했거든요. 뭐 야마토 택배부터 막 한국도 좀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자동화 그 로봇 시장 보면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일본이 돼 있어요. 이게 빅3인데 중국이 엄청 이제 양산을 하지만은 중국도 이제 하이 퀄리티가 있고 아직까지 중간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이 모든 분야에 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쿠팡하고 아마존 이렇게 좀 특집으로 얘기했는데요. 이런 기회는 계속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김 교수님 아마존이 지금 벌써 뭐 한 20몇 년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이제 다 이게 뭐 현지화 시켰고 아마존은 이제 좀 멈춘다고 하는 좀 꺾이기 시작한 것 같고 쿠팡은 당분간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이 두 회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서로 도입을 하고 또 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무인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넘버원이 아니라 따라가는 물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 합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쿠팡 입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것에서 본인 쿠팡의 어떤 그런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쏙쏙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선별적인 위치에서 봤을 경우에는 쿠팡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기술적인 어떤 그런 유리함, 그러니까 쿠팡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그런 IT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유리함이 조금 더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패하더라도 빨리 컴백을 할 수 있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무래도 계속 아마존이 지금 물론 뭐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꺾이긴 했겠지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험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아마존이 매출이 준 건 아닙니다. 예. 사업군에서 돈 잘 버는 사업군이 조금 이제 소폭 멈추고 경쟁자가 지금 다 쫓아온 거기 때문에 이 시장자에서 저도 몇 년 후에는 이제 아마존이 월마트를 매출을 능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지 먼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은 진짜 글로벌의 기업이고 쿠팡은 지금 한국을 기점으로 물론 이제 INC는 미국의 상장한 기업이지만은 아시아 시장을 갖다 공략해 나가는 시장으로서 이제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자, 마 교수님, 아마존 쿠팡 어떻게 아마존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전 세계 수천만 개의 기업 중에서 매출 1위 기업, 업종을 떠나가지고 온오프라인 모든 업체를 떠나서 매출 1위 기업이 지난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5년도부터였네요. 2005년도부터니까는 거의 뭐 16년, 17년 넘어갔죠. 바로 월마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인데서 뭐 강연할 때 물어보더라도 월마트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 앞에 관심도 없고 오프라인 기업에 대한 이런 뭔가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월마트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작년까지도 월마트가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매출 1위였습니다. 이익도 수십 조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네. 근데 아마존이 작년 매출 기준이면은 월마트하고 이제 거의 붙었다고 봐요. 네. 이제 똑같다고 보고요. 아마 마지막 마감하고 나면 정확히 끝나고 나면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신 정보 지금 두 회사가 12월 결산이거든요. 최신 정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거의 쫓아왔네요. 그렇죠.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월마트가 5,139억 달러인데 아마존이 5,139억 달러, 월마트가 5,720. 진짜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달러 계산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월마트 730조, 아마존 650조, 80조 차이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진짜. 100조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1위 2위 기업인데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월마트가 온라인도 많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미국 전체 온라인 시장 중에서 2등이 월마트거든요. 1등이 아마존이 뭐 한 38%면 2등이 한 6%, 7%대지만 월마트가 2등일 정도로 월마트가 그 온라인도 많이 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피스라고 불리는 즉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많이 적중을 했었어요. 신선 상품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는 월마트가 추격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뿌리치고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잘못하면 올해는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2023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존, 그러니까 월마트도 이제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존이 올해 역사를 쓸지도 한번 우리가 볼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 모습을 보고 싶은 거겠죠. 저런 모습을 갖다가 따라서 계속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은 아마존이 여태까지 갔던 길을 그대로 보면서 그 중에서 좋은 점만 계속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이거는 모범 답안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실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이 아까 얘기 드린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낼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OTT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거 잘못하면은 더 적자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한 고민도 즉 물류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류망을 이용을 해서 한 뭐 200만 평에 달하는 물류망 평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상품을 태워서 본인 상품이 아닌 제3자 상품을 판매할까? 이게 올해 쿠팡의 성공의 기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미 뭐 10여 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한 15년 전부터 제3자 배송을 해왔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쿠팡 풀필먼트라 그러는데 쿠팡은 작년까지 풀필먼트를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 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로켓 배송이라는 거는 자기 상품을 자기가 배송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자기 상품을 자기가 배송하지 않고 3자 배송을 하면 택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아마존처럼 고도화되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아마존이 쿠팡이 이제 재작년에 택배 사업으로 진출했고요. 이제는 제3자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기존에는 22조에 달하는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배달했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쿠팡은 셀러들, 즉 쿠팡에서 직접적으로 직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상품들을 쿠팡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상품들에 대한 보관 비용, 그리고 포장 비용, 뭐 라벨링 비용, 운송 비용 이걸 다 받게 되면은 아마존이 FBA에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수익을 쿠팡도 그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올해 쿠팡이
과연 제2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에서 네.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로켓 그로스 서비스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쿠팡과 아마존 아마 이제 우리 마정수 교수님이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이제 이 부분에 아마 이제 사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렇게 요거 좀 아이러니 쿠팡하고 저기 뭐야 아마존하고 월마트가 지금 매출 규모는 1위 전 세계 1위 월마트 730조 아마존이 650조인데요. 시가총액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4배 차이 났습니다. 월마트는 계속 500조 전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존이 2,100조 하다가 요즘 뭐 빅테크 기업들 인력 감축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때 보니까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다 한 것 같고요. 쿠팡은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교과서 스승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안고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저기 온라인 시장은 이제 거의 올라갔으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아 시장 글로벌로 이제 어떻게 갈까? 이 부분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아마존 이 특집을 하면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재밌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마 교수님하고 예, 네. 자, 오늘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어갖고 이걸로 지금 방송 마치고요. 그다음 다음에 또 지금 특집 방송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결산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쿠팡과 아마존은 뭐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비교도 해보고 계속 해갖고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뭐 상품이나 물류나 전략 다양한 내용들이 시리즈에 너무 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교수님 예. 좋으시죠? 아 좋습니다. 네, 예. 언제든지 이제 환영하고요. 예, 마 교수님의 뭐, 네. 자, 오늘 로지브리지의 방송 김민균 교수님 나오셨고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